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는 우리가 보통 문법적으로 얘기한다면 긍정문, 그러니까 뭐뭐 한다, 뭐 있다라든가 뭐뭐이다라는 사실,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말, 그런 게 이제 긍정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부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언어의 부정도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정 표현에 대한 거를 정리해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 글씨 한번 쓸게요. 부정 표현이라는 말. 자, 부정, 아마 뭐 우리 영어를 배울 때도 우리가 좀 느끼셨을 거예요. 처음 영어를 배우면 뭐 어떤 때는 is not을 붙여야 된다든가, 뭐 do not을 붙여야 된다든가, 뭐 doesn't를 붙여야 된다. 이런 게 되게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영어 배울 때?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의 부정 표현은 정리하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명사를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명사는 제가 지난번에 긍정할 때는 뭐였죠? 뭐뭐이에요 또는 예요를 붙여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것이 부정으로 가면 뭐가 되냐면 다시 이 명사에다가 반드시 우리말에는 주격 조사를 붙이게 돼 있어요. 이가. 이건 사실은 이가를 붙여야 되는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이게 주격 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을 배웠을 것 같은데 보라고 얘기해요. 아니다라는 말에 보충하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가는 주격 조사는 아니고요. 원래는 보어를 가리키는 복격 조사입니다. 그런데 뭐 그것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명사에 이가를 반드시 붙여야 되고 명사의 부정을 여기다가 뭘 쓰냐면 아니다라는 말을 써야 돼요. 아니를 써야 돼요. 아니. 이거를 되게 헷갈려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쓸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쓴다든가 이렇게 쓴다든가. 근데 명사는 절대로 이렇게 결합하지 않습니다. 받침이 없는 이 두 글자를 해서 아니, 에요 이렇게 써야 되죠. 이것이 가장 많이 부정해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아니, 받침 없는 두 글자라고 반드시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명사는 우리 언어의 명사의 부정형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명사에다가 복격조사인, 그냥 학생들한테 주격조사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이가. 그래서 뭐 아시겠죠? 뭐 받침이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책 그러면 책이 아니에요. 구두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그 다음은 동사입니다. 동사의 경우는 이제 명사를 좀 제가 지우고요. 동사를 보면 동사가 사실은 되게 쉽습니다. 시작하자면 동사나 형용사의 부정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걸로는 제가 긍정이 뭐였어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아어여여로 합시다. 이게 긍정이었다면 자 이제 부정으로 가겠습니다. 부정으로 가면 간단해요. 그 앞에 있는 동사나 형용사 앞에 안 플러스 긍정 표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먹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안 먹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추워요? 그러면 안 추워요. 이렇게 해서 안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 그대로에다가 동사나 형용사 앞에 안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동사나 형용사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표현 기억나세요? 아, 여, 요에다가 제가 밑에다가 왜 시옷 받침 2개 더 쓰고 하나 더 붙이면 과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먹었어요? 그러면 안 먹었어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뭐 어제 날씨가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안 하시면 돼요. 그대로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안 플러스 과거 긍정 표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미래도 있죠. 우리가 미래 앞으로 뭐뭐 하겠다.
또는 추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말의 미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겠어요 라는 말을 쓰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쓰는 거는 뭐뭐을 거예요 라는 말을 써요. 그죠? 열심히 하겠어요.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부정을 한다면 똑같아요. 그냥 안 플러스 미래 긍정 표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냥 미래 긍정.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쉽다. 그렇게 쉬우면 참 좋은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쉬운 표현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이게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거를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문장의 서식, 어떤 서류를 쓴다든가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을 쓴다든가 이럴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원래의 부정형인 표현을 쓰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게 가장 학생들을 어렵게 하는 것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모든 동사나 형용사의 첫 시작 원래 그 단어가 뭐였느냐 우리가 보통 어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을 찾기가 어려우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를 붙여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고 앞에 붙어 있는 동사 어간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을 만나야 돼요. 원래 형태. 거기에다가 뭘 붙이냐면 지를 붙여요. 그리고 스페이스를 떼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안. 근데 이 안은 아까 썼던 앞에 있는 안하고 스펠링이 다르죠. 이게 사람을 굉장히 혼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만일에 이렇게 썼다면 그 다음에 연결은 뭐가 될까요? 자, 여를 결합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아기 때문에 이게 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하고 결합하겠죠. 그래서 먹지 않아요가 되겠죠. 이걸 학생들한테 인지시키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쉽지만 그들에게는 되게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단어에 제가 처음에 동사와 형용사가 결합할 때 처음에 가르쳐 드렸던 게 아어여잖아요. 그래서 아어여 이 말에 대한 형태를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자꾸만 예를 들어서 배워요. 써요. 마셔요. 이런 단어를 기억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대부분이 원래 단어가 배워다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면 원래 단어가 써다라고 생각하거나 마셔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원형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파란색으로 쓴 것처럼 말을 해봐라. 그러면 저는 커피를 마셔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원형을 찾아내야 돼요. 아까 왼쪽에 있어 그냥 안 부정형은 안 붙는 부정형은 그냥 긍정문에다가 그냥 하나만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형을 다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화를 쏴요? 그러면 화를 안 쏴요가 되잖아요. 여기다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원래 단어가 쏴다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말은 원래 쏴다가 원형이 아니잖아요. 쏘다죠. 그러니까 이 쏘를 찾아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쏴지 않아요 라고 쓰면 잘못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총을 쏘지 않아요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찾기가 너무 어려우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고라는 단어, 연결어미 고가 중간에 연결하는 어미인 고 앞에 들어간 단어에다가 제가 동사, 형용사, 어간이라고 했는데 학생들은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왜 고 앞에 들어가는 이 말, 고는 때 빼고 요 뭐뭐하고 지를 연결하면 되죠. 그러니까 먹고에 고 빼면 먹지 않아요가 되는 거고요. 네, 운동하다 그러면 운동하고가 되니까 운동하지 않아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말의 부정표현은 동사와 형용사의 부정표현은 두 개가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가장 쉽고 말하기 편한 건 안 부정형이에요. 그리고 안 부정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받침이 이게 하나라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원형에 가깝고 원래 형태에 가까운 거 우리말의 지, 안 부정형이에요.
이거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받침이 니은, 히읗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부정형을 쓰려고 하면 아까 제가 명사에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일요일이 안이에요.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안이에요가 아니라 아니에요로 해야 되고 오히려 동사나 형용사에서 반드시 니은 또는 니은 히읗 받침이 있는 걸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사실은 그 다음에 과거 표현이나 그 다음에 미래 표현은 똑같아요. 아까 안 부정형도 과거형 긍정 표현 앞에다 그냥 안 붙이면 됐잖아요. 미래도 가겠어요. 그러면 안 가겠어요 하면 됐죠. 마찬가지예요. 이 좀 복잡해 보이는 부정형도 결국은 그 어간을 찾아내고요. 지 플러스 하고요. 지 하고 스페이스 주고요. 안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아까 현재는 여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과거형이니까 과거형의 과거형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시옷 받침 두 개 있어야 된다. 여기 똑같이 시옷 받침 두 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아니까 파트너가 반드시 아시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쓰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먹지 않았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뒤의 형태는 과거형인 거 동일하고요. 어간에다가 지 붙이고 공간을 띄우고 아에다가 니은 히읗 받침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만 가르쳐 주시면 학생들이 부정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겠어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마찬가지로 자, 뭐 오늘 저는 버스를 타겠어요. 그러면 부정형이 뭐겠어요? 타에다가 지, 자 스페이스, 안 그대로 겠 쓰시면 돼요. 타지 않겠어요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타지 않을 거예요가 되겠죠. 밑에도 동일하게 올리면. 그래서 이걸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여기까지는 다 괜찮은데 우리말에 한 가지 어디에다가 스페이스에 쓰면 좋을까요? 우리말에 그 여기서도 그 동사 형용사의 하다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뭐뭐 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뭐 하다. 아까 제가 명사 수식형에서도 조금 달라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 운동하는 친구가 달라지잖아요. 똑똑하다는 형용사고 운동하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달라지죠. 근데 이 안 부정형, 뭐뭐 안 플러스 부정형을 할 때 뭐뭐 하다는 형용사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곤해요. 그러면 아니요. 안 피곤해요. 그냥 말하셔도 돼요. 그런데 동사는 이렇게 쓰면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토요일에도 일해요. 그러면 아니요. 안 일해요. 이상하시죠? 안 일해요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하다는 이 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일과 하다의 중간으로 싹 끼어 들어가요. 그래서 하다 앞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일 안 해요라고 해야 돼요. 이게 또 헷갈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형용사에서는 괜찮은데 동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일 하다의 하와 일을 분리해서 그 사이에 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또 설명하지 않으시면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이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죠.